자아 실현이란 과연 무엇인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로서요.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 BTS가 발표하는 앨범에 칼융의 심리학이 그대로 나와 있는. 데이미안이라는 게 데몬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MC 양지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책 이름 데이미안.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데이미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오늘 아침에 저희 핸디맨 이름이 데이미안이더라고요. 와우. 아, 진짜? 그분이 오셔서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한 대 때리지 그랬어요. 이러면 그따구로 되면. 그분 백인이세요. 네. 때리면 안 아, 되죠. 백인이에요? 또 이거 큰일 납니다 또.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우리 오늘 같이 이 책을 나눠보려 하는데 명한 형제 혹시 책을 평소에 많이 읽는 편이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약간 부끄럽지만 제가 또 한독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미들네임이 라이브러리예요. 데니얼 라이브러리. 도서 이름이 도서관이에요. 유튜버 중에 대도서관이라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도서관. 유명한 도서관. 유명한 도서관. 네. 그러면 이 책 데이미안이라는 책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 제가 이 주제로 한다 그래서 좀 제가 뭐 보통 한 달에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읽지만 또 추천해서 또 저보다 많이 추천 받았기 때문에 한 것 조금 읽어봤습니다. 조금 읽어봤어요. 어떤 책이란가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데미안은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로서요. 1919년에 발간된 소설입니다. 에밀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의 어린 날의 방황과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소설은 발매 때부터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 BTS가 발표하는 앨범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뉴스로 또 한 번 많은 10대, 20대 분들에게 뜨거운 관심사로 마치 데니얼 한이와 같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구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제 머리에서 나온 제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구글 뭐 플레이어를 플레이. 구글 데미안을 얘기해줘. 네, 뭐 명한 형제가 얘기했듯이 데이미안이라는 이 책은 뭐 아주 오래된 고전이죠. 그래서 1900년대 초반, 1919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 나왔었던 책이고,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 이제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반성경적인 면에서 또 이게 자아 실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책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아마 한 번쯤 읽어봤던 그런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자아 실현이라는 것을 성경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세상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데미안이 뭐지? 책이 뭐 거기서 거기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이게 어마어마한 인생에 임팩트를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책은 성경이 최고가 아닌가. 성경 great! 하나님 great! 뭐 간단히 제가 뭐 안 읽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자면은 저는 참고로 저희 목사님처럼 절대 길게 말한 TMT가 아닙니다. 짧고 굵게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MT는 뭐예요? TMT 모르세요? 저 TMI 제주인데 아니에요? 나 완전히. 뭐라고요? TMT. TMT. Too much talker. 박찬호 선수 때문에 나왔잖아요. TMT. 그래서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배경이 뭐 1900년도겠죠. 1900년도에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이제 기독교 집안에 또 부유한 집에서 자라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뭐 어떻게 보면 뭐 청소년기니까 청소년기에 뭐 남들이 만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데미안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미안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적인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결국은 데미안의 그 책의 명언 있잖아요.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결국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래서 잘못 배웠다는 거죠. 잘못 배워왔던 세계에 대해서 깨고 나올 때에만 자유를 누린다고. 이런 뭐 명언을 남기면서 결국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뭐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사실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 읽으면서 많이 혼란이 왔었어요, 사실. 우선 크게 느낀 거는 나는 문학적이지 못하구나. 라는 걸 크게 느꼈어요. 역시 나는 숫자에 가깝구나. 명한 형제도 그쪽이잖아요. 네, 이과야, 그렇죠. 이과. 숫자 great! 네. 너무 우선 이 책이 보여주는 단면적인 모습은 그냥 책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게 쉬운데
이게 좀 읽고 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뭐 명한 형제님이 말한 대로 뭐 부유한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게 되는 이제 스토리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은 선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이 악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자체도 이 싱클레어라는 사람 자체도 이 악에 대한 동경심이 있고 악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 근데 저도 사실 초반에는 많이 몰입이 됐던 이유가 저도 약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는 악의 모습보다는 선한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애기들에서 이제 자라는 과정 가운데.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새로운 것에 눈을 뜨고 악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크리스찬으로서 말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해보고 싶고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게 그러니까 나도 약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 목사님은 이 책에 대해서 또 읽어보셨고 또 같이 살짝 얘기를 해봤었는데 어떻게 또 쓰여진 책인 것 같고 어떤 걸 내용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네, 세 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데미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 사회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가 19세기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19세기 초반은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한 많은 격동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적인 부분에서 한 템포가 바뀌어지는 타이밍과 동시에 인류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산업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농업 중심의 산업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산업화가 되는 어떠한 하나의 격동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청난 전쟁을 두 번씩이나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격동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기존의 어떤 사회 시스템 특별히 이제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계몽주의나 낭만주의는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으로 바뀔 뿐이지 둘 다 반기독교적인 어떠한 하나의 사상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어떠한 시스템 그러니까 이성으로만 우리가 통할 수 있었다고 했던 어떠한 그런 생각들이 전쟁으로 무너지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기존 사회의 어떤 반감과 또 하나는 산업화가 되면서 이때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모두 다 도구화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자본을 위해서 한마디로 모두가 그냥 인간성을 상실하고 자본의 종속되어지는 어떤 시스템 속에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기독교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산업사회와 함께 자본주의 사회와 어떻게 보면은 함께 손을 잡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것이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일례로 뭐 독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뭐 어떻게 보면 악마라고 부르는 히틀러와 함께 손을 잡고 인류의 전쟁에 어떻게 보면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데 있어 어떻게 보면 악의 편에 서버리는 어떤 이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기독교였다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존의 시스템, 전통의 가치에 대한 어떤 반감 속에서 해답을 갈구하는 어떤 젊은 세대, 또 이 소설에 얘기하는 구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해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인 어떠한 얘기로 데미안이 나오게 된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 데미안을 헤르만 헤세가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칼 융의 심리학을 만났기 때문에 칼 융의 심리학. 그러니까 뭐 이걸 얘기하려면 좀 개인사를 소개해야지 좀 이해가 되기 쉬울 건데 이미 뭐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데미안의 저자인 헤르만 헤세는 독실한 기독교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인도 선교사에서 두 분 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인도에서 사셨고 아버지도 인도에서 사셨고 그래서 이 집에 실질적으로 헤르만 헤세의 그 가정에 있는 서고의 책이 인도말로 된 책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와.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힌디어를 할 수 있었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독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어떠한 힌두교적인 영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하려면 뉴에이지적인 얘기겠죠. 그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면서 자랐고 또 이 사람이 본인이 얘기하기를 불교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뭐 헤르만 헤세의 시 중에 시따르다 그러니까 부처에게 바치는 시도 있고 또 중국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노자 사상에도 빠졌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복한 기독교 가정에 자랐다라고 하지만
그건 역시도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단어의 사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가정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던질 필요는 있어. 그래 하여튼 좌우간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이 사람 굉장한 방황을 하죠. 기존에 있었던 자기가 배웠던 성경적인 가치와 자기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질문을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전혀 답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그럼에도 이제 부모는 이 자식을 어떻게 하든 기독교화 시키기 위해서 명문 기독교 학교로 보내고 심지어 신학교까지 보냅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니지 못하고 중퇴를 하죠. 뛰쳐나와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도 이 사람이 정신적인 분열을 겪으니까 중퇴한 지 3개월 만에 자살 시도를 첫 번째 시도를 해요. 그래서 또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독일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보냅니다. 정신병원에서 잠시 회복돼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 소설을 쓰는 당시가 거의 요때였던 것 같은데, 한 1916년부터 1919년까지 헤르만 헤세가 굉장히 실존적인 위기를 겪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애정의 대상인 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막내 아들이 뇌망령이 발생해서 생사의 어떤 기로에 서게 되고, 아내 역시도 정신병에 걸려요. 가정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자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거기서 결국 칼융의 수제자인 랑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과 3시간씩 72회의 정신 상담을 받아. 여기서 랑이 이제 칼융의 심리학을 헤세한테 전하면서 헤세가 칼융의 심리학에 흠뻑 빠져들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때에 1919년에 나온 게 데미안이라는 소설이에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칼융의 심리학을 그대로 녹여낸 게 데미안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나오게 된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문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것이 자전적 소설이다, 성장 소설이다, 교양 소설이다라고 카테고리화 시키지만, 그런 어떠한 순진한 접근이 아니라 칼융의 심리학이 그대로 나와 있는, 칼융의 심리학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데미안 책을 읽어보면 칼융의 심리학의 줄거리를 다 알게 돼요. 그 내용이 여기는. 이 두 가지가 결국 데미안이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